헌법은 국가의 설계도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며 그 시작은 제1조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는 입법을, 정부는 행정을, 법원은 사법을 담당하는 삼권분립 구조를 통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있는 최상위 법입니다. 다른 어떤 법률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위반될 경우 그 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단지 법률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선언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비롯해 평등권,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 다양한 자유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은 단지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보호되는 실질적인 권리입니다. 동시에 국민은 국방, 납세, 근로와 같은 헌법상 의무도 함께 지며 권리와 의무는 함께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헌법은 단지 법의 집합이 아니라 역사적 약속이자 국민의 선언입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며 과거의 억압과 불의를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 전체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되며 국민과 함께 발전해온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 국민의 권리, 국가기관의 구조, 그리고 헌법의 수호 절차를 담은 국가의 최고 규범입니다. 헌법은 크게 4가지 구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 총강은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헌법의 개념, 기본 원리, 법적 효력, 그리고 개정 절차를 규정하며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헌법의 최고법 규성,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원리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기본권론은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까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사회권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며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의 구체적 권리와 함께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요건과 원칙도 규정합니다. 특히 과잉금지 원칙, 국가의 기본 의무 등은 기본권 보호의 기준이 됩니다. 셋째, 통치구조로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갖는지를 규정합니다. 국회의 입법권, 대통령과 행정부의 집행권,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권,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포함됩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국가 권한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넷째, 헌법재판론은 헌법을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권한,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권한쟁 의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헌법의 최종적 수호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헌법을 심판하고 구제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위헌심사 기준, 자기 관련성, 보충성, 청구인 적격 등 구체적 요건들도 이 구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총강, 기본권, 통치구조, 헌법재판의 4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헌법 그 자체를 수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회 청원제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소개나 국민의 동의를 청원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청원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툰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명의 청구인에 의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청구인 성씨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와 관련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지만 국회의원의 소개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되지 않자 국회법 제123조 제1항이 청원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두 번째 청구인 박씨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자는 청원을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등록했지만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술이 처리되자 국회의원 소개나 국민 동의를 요구하는 제도 자체가 헌법상 청원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는 국회의원 소개 요건은 사실상 국가가 허가를 내리는 것처럼 작용하며 이는 청원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과 같아서 청원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비심사와 같은 다른 수단도 가능한데 굳이 소개 요건을 두는 것은 과잉 제한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동의 요건 31인의 10만 명 동의은 너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는 청원을 막는 장치가 되며 이는 국민의 청원권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청원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기준을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세부 요건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 내용의 포괄의임이라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다음의 3가지 조항이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중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둘째, 현행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중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민의 동의를 받는 방식을 청원 요건으로 정한 부분. 셋째, 국회 청원 심사규칙 제2조의 2 제2항 및 제3항. 즉 청원서가 공개되기 위해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국민동의 청원으로 접수된다고 규정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의원 소개 조항은 이미 과거에도 합헌으로 판시된 바 있으며 청원의 남용을 막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1명만 소개해도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동의 요건은 국회의 자원과 처리 역량을 감안해 합리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보았으며 구체적인 동의 기간과 인원수를 국회 규칙에 위임한 것도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원서가 공개되기 위해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국민동의 청원으로 접수된다고 규정한 내용은 부적절한 청원을 걸러내고 실질적인 국민 관심사만 국회의 정식 논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입법적 재량 범위 내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청원이 성립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청원제도의 현실적인 운영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